예, 저희가 뽑은 7인데요. 제목 그대로입니다. 여권의 유력 대선 주자인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대학을 안 간 청년들에게 세계 여행 경비 1,000만 원을 주자, 이렇게 파격적인 제안을 했죠. 글쎄요, 이 제안에 정치권이 꽤 시끄럽습니다. 저도 대학을 가긴 했습니다만 사실은 뭐 학교에 거의 안 갔던 기억이 있는데 4년 동안 대학을 다니는 거하고 4년 동안 세계 일주를 다니는 거하고 어떤 게 과연 그 사람의 인생에 더 도움이 될까? 어쩌면 그 사람의 역량을 개발하는데 어떻게 더 나은가 잘 모르겠어요. 세계 여행비를 뭐 한 1,000만 원씩 좀 대학 안 가는 대신에 지원을 해주면 훨씬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뭐 간명한 제안인데 일단 이 제안 조금 더 설명과 평가를 좀 정혜치 평론가님 해주시면요. 근데 제가 봤을 때 4년제 대학 가지 않는다고 해서 대학에 입학하지 않고 고졸 상태로 머무른다고 해서 1,000만 원의 세계 여행비 지원해주자는 주장은 얼핏 보기에는 이 대졸자와 고졸자 사이의 차별을 없애주려는 정책으로 보이지만 사실은 굉장히 차별적인 인식 아래 바탕이 되어서 나온 발언 같습니다. 이 발언의 전제는 대학을 못 가면 또는 대학을 안 가면 뭔가 약점을 부여받은 것이다. 약자의 입장에 서 있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가 나서서 1,000만 원 주면서 도와줘야 된다는 것이잖아요. 이게 결국 고졸자들을 편견 어린 시각으로 바라보고 있다는 차별적 인식이 뿌리에 깔려 있는 것이죠. 사실 대학을 가지 않아도 고졸 상태에서 사회에 진출해도 대졸자들과 동등하게 경쟁할 수 있고 오히려 4년 동안 학교 대신 사회에서 경력을 쌓으면서 본인의 호봉도 올리고 또 여러 가지 실무형 일자리에서 월급도 제대로 받을 수 있는 그런 사회를 만들겠다는 이야기를 사실 대선 후보로 거론되는 지도자가 해야 되는 것이지 일반적으로 대학 안 갔다고 해서 그럼 고졸은 모든 게 불리하니까 여행비 1,000만 원 정도 주면 어떻겠느냐. 이건 국가 지도자가 되겠다는 분이 하기에는 너무나 즉흥적이고 좀 얕은 그런 인식이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이재명 지사가 한 말 중에 본인도 대학 잘 안 갔었고 수업을 잘 안 들었었고 대학을 4년 다니는 게 세계 일주 4년 하는 거에 비해서 뭐 그렇게 도움이 되는지 모르겠다는 식으로도 말씀하셨는데 대통령이 되시겠다는 마음을 품은 분이면 현실이 그렇다면 이 경쟁력이 낮은 대학들은 구조조정하고 대학의 교육의 질을 높일 생각 그러한 정책들을 제시하셔야죠. 그게 아니라 대학이 별 도움 안 되니까 세계여행 다니는 게 낫다 1,000만 원 줄게 이런 단순한 주장은 이 국가 지도자가 아니라 그 누구라도 아무 이 사람들 간의 개인적인 자리에서 할 수 있는 것인 만큼 고민과 이 진정성이 많이 부족해 보인다는 생각을 지우기 어렵습니다. 예. 근데 이재명 지사의 말을 너무 좀 폭넓게 생각하지 않나 생각 들고요. 예. 이건 그냥 아이디어 제공 차원의 얘기인 것 같아요. 아마 경기도교육청과 중소지방노동청이 이렇게 협약식을 하는 겁니다. 진로 체험을 할 수 있는 고졸자들이 직업을 어떻게 가져갈 것인가에 대한 문제가 되는 것에 대한 협약식이기 때문에 그 협약식에 가서 고등학교를 나왔는데 어떤 대학생 못지않게 기술과 능력을 겸비한 그런 직업인들이 차별받는 것에 대한 문제제기 의식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인 것이고 여기에 대해서 뭐 경험과 능력도 없는 사람에게 똑같이 보수를 줘야 돼 이런 차원은 아닌 거고요. 또한 이게 이제 해외여행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제안이죠. 이런 학생들이 꼭 바로 어떤 직업전선에 나가는 것보다는 해외를 통해서 여행을 통해서 또는 여러 가지 경험을 통해서 어떤 자신의 진로를 탐색할 수 있다는 차원에서 이런 것도 지원해보는 게 어떨까라는 그냥 아이디어 차원의 제공인데 이걸 갖다가 뭐 포퓰리즘이라고 바로 그냥 구체적으로 공격 들어오는 건 좀 너무 간 거 아닌가 싶습니다. 예. 몇 가지 좀 그 문제를 이제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우선 이제 제일 먼저 나오는 게 그 예산 문제 되겠죠. 우리 지금 청소년들이 1년에 한 50만 명 정도가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그 중에서 한 34만 명 정도가 이제 대학에 36만 명 정도 입학하니까 대학에 가지 않는 이제 고교 졸업생은 한 14만 명 정도 되고 고등학교도 안 가는 청소년도 많으니까 한 15만 명 정도가 되는데 그렇다면 1년에 한 번 드는 예산이 뭐 1조 5천억 원 정도 되니까 요즘 뭐 하도 조 단위로 돈을 많이 쓰니까 그거밖에 안 돼 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지만 이거는 그 예산을 어떻게 배분하느냐의 큰 문제고 4년 동안 1,000만 원으로 그 세계 여행을 할 수 있는 문제도 있고 이제 그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이재명 지사가 이 얘기를 꺼낼 때 저는 가장 중요한 게 1,000만 원이라는 그 단위였다고 생각합니다. 최근에 그 경기도에서
청소년 상대로 여러 가지 조사를 한 것 같습니다. 최근에 여론조사 보면은 윤석열, 이재명 두 분이 아마 20, 30대 굉장히 지지율이 높은 걸로 나타나는 그 추세가 있는데 경기도에서 왜 이재명 지사를 좋아하는지를 이렇게 분석을 해보니까 예. 많은 정치인이 많은 얘기를 하지만 내 손에 돈 10만 원 쥐어준 사람은 이재명밖에 없다. 이런 포커스 그 리서치 그룹 결과가 나왔다고 합니다. 아마 그 결과 이재명 지사도 봤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10만 원에서 단위가 100만 원으로 가고 1000만 원으로 되면 얼마나 그 효과가 크겠냐. 아마 경기도나 이재명 지사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4.7 보궐선거에서 보여준 민심이 뭡니까? 우리가 선거 전에 정부에서 또 14조 원 풀고 막 이렇고 하니까 여당하게 유리할 수도 있겠지. 알겠습니다. 예. 그렇지만 결과는 그렇지 않습니다. 포퓰리즘 정책보다도 우리나라 국민이 원하는 거는 올바른 방향으로 나라가 가는 겁니다. 이승훈 변호사님은 뭐 단순히 아이디어 차원이니까 너무 비판할 필요는 없다. 근데 반면 여기 계신 두 분은 다름 아닌 여권의 유력 대선 주자의 말이기 때문에 뭐 실증적으로 한번 분석을 해봐야 된다. 근데 김규식 교수님, 네. 물론 뭐 오늘 윤희숙 의원도 시대를 읽지 못하는 식견을 내비치는 것이다. 뭐 이렇게 야당에서 비판하고 있지만 다음 화면을 만나볼까요? 예. 근데 지금 이재명 지사의 여러 가지 일단 특유의 화법들이 뭐 여행비 1,000만 원 지원 말고도 공직자는 부동산 소유를 금지 제한하도록 해야 된다. 경기도도 독자적으로 백신 도입을 접종 검토해야 된다. 이런 차별화 전략 혹은 치고 빠지는 전략이 어느 정도 지금 먹히고 있다. 이렇게 받아들여도 됩니까? 우선 그 여권의 잠재적인 대권 주자 1위를 달리고 있기 때문에 일단 그 이재명 지사의 말 한마디에 모든 사람의 관심이 쏠리는 게 당연한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는 오늘 저 논란에 대한 발언이 나온 것도 이승훈 변호사 말처럼 제가 이렇게 화면을 봐도 준비돼가지고 굉장히 오랫동안 이렇게 계획했던 발언은 아닌 것 같아요. 그냥 아이디어 차원에서 불쑥 던진 이야기 같긴 한데 저는 그 불쑥 던진 아이디어 차원이라 하더라도 이재명 지사의 그동안 했던 발언 또 주장, 행보를 보면 여전히 모든 문제를 돈 문제, 세금 문제를 풀어가지고 세금으로 사람들한테 손에 돈을 쥐어줘서 어떤 지지를 얻으려고 하는 또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그런 좀 편의적 관점이 계속 남아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뭐 다 아시다시피 무상 시리즈가 쫙 있었고 이재명 지사가 경기에서 된다면 또 기본소득부터 시작해서 기본 시리즈를 계속 주장하지 않았습니까? 이 부분이 재정과 어떻게 연관했는지는 뭐 논쟁의 그 중심이 되지만 어찌됐든 모든 정책과 미래 비전을 세금이라는 돈으로 풀려고 하는 좀 편의적 관점이 분명히 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 생각 없이 간단하게 아이디어 차원이지만 그럼 1,000만 원 세계 여행비 주면 어떨까라고 생각이 드는 겁니다. 저는 그래서 이재명식의 이 편의적인 세금 접근 방법은 좀 뜯어 고쳐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예. 두 번째로는 이분이 갖고 있는 어떤 발언에 대해 사람들이 열광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열광하는 이유는 제가 자세히 들여다보면 사이다 같은 발언을 한다고 합니다만 또 한쪽에서 우려하는 측에서 보면 그 말이 가지고 있는 잠재 독재적 성격이 좀 있어요. 그러니까 밀어붙이는 추진력을 칭찬하는 사람 믿지만 추진력이 과도하면 이게 무리한 유사 독재가 될 수 있는 거거든요. 예, 소리 나온 것처럼 유세 독재라는 단어에 대해서 네. 또 거부감이 있을 제 수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예. 공직자는 부동산 소유 금지해야. 그리고 뭐 지금 이재명 지사가 내세운 것 중에 경기도에 있는 모든 유원지 근처에서 그 영업하는 사람들 전부 다 없앴지 않습니까? 물론 그걸 칭찬하는 사람도 있습니다만 그 과정에서 밀어붙이기가 너무 불도저식으로 되면은 국민들 통치할 때 그렇게 하는 것은 지금 21세기 대한민국 국력에는 맞지 않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저분의 발언 한마디가 제가 볼 때는 많은 파장을 내고 있고 그 사이다 같은 발언이라는 한쪽의 칭찬과 또 이게 독재자의 잠재적인 그림자가 보인다고 하는 우려가 같이 공존하고 있다. 이 말씀을 제가 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사실 여권 인사들이 윤석열 때리기에 집중할 때도 이재명 지사는 윤 전 총장을 이렇게 평가하기도 했습니다. 제가 아는 거라고는 그분이 나름의 뚜렷한 원칙을 가지고 국가의 입법, 사법, 행정, 온갖 영역의 일 중에서 형사사법 중에서도 과거의 행위에 대해서 처벌하는 일을 원칙에 따라 잘하셨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이제 그 점 때문에 우리 국민들께서 높이 평가하신다고 생각합니다. 뭐 여권 내부에서는 좀 부정적인 의견도 있습니다만 어쨌든 뭐 이낙연, 정세균 이런 잠재적인 대선 주자들과는 차별화는 확실히 된다. 긍정적 평가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뭐 대통령이 될 후보라고 한다면 국민들께 어떤 자신이 어떻게 하겠다라고 하는 비전과 국가 경영 능력을 보여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어떤 기본소득, 기본주택, 기본대출 이런 것들이 기본 시리즈가 나온 거고요. 윤석열 전 총장과 차별화되는 전략이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윤석열 총장에 대해서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까? 과거 행위에 대해서 처벌했고 원칙을 지키는 사람이라고 했는데 본인은 미래에 대한
어떤 비전을 제시하는 거라고 하는 측면에서 보면 어떤 차별화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이 차별화라고 하는 게 꼭 친문 반문의 차별화가 아니라 자신이 어떻게 국가를 경영하겠다라고 하는 비전을 보여주는 차별화라고 생각됩니다. 예.